나파밸리의 가을 여행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 나파밸리 고급 리조트 소개에 이어 이번 시간은 좋은 품질의 와인과 함께 동화 속 그림 같은 느낌을 가진 세 곳의 나파밸리 와이너리를 방문합니다. 이제 소개할 나파밸리 와이너리들은 아무 때라도 방문하면 물론 좋지만 가을에 더 예쁜 곳, 동화 속 그림, 영화 속 배경 같은 곳, 그리고 좋은 와인을 생산하는 와이너리들 중에서 세 곳을 소개할 텐데 앞에 두 곳은 왠지 동화를 연상시키는 곳이고 마지막 한 곳은 약간 으스스한 영화 세트장 같은 느낌인데 가볼까요? 안델센 동화에 나오는 어떤 숲속의 집을 연상시키는 곳, 샤르도네 와인으로 잘 알려진 파르니엔테입니다. 파르니엔테로 들어가는 예쁜 길입니다. 한국에선 흔한 은행나무가 미국에는 아주 드물어서 제가 이곳을 더 좋아하기도 하지만 파르니엔테의 10월은 이렇게 가을빛으로 물드는 은행나무 길을 따라 아직까지 잎이 가득한 넓은 포도밭이 보이는 예쁜 모습의 가을을 만날 수 있어서 더욱 특별한 곳으로 보통 11월이 되면 이렇게 완전히 물든 가을빛이 됩니다. 나파 중심부인 오크빌 마을에 자리한 파르니엔테에는 오래된 큰 나무들이 많아 더 신비한 느낌이 있는데 이 와이너리 입구 모습이 와인 라벨에 그려져 있는 그 모습입니다. 오늘 소개할 세 곳이 모두 설립된 지 오래된 곳들이지만 파르니엔테도 오래전 1800년대 말에 처음 설립돼서 상당히 넓은 면적의 자리에 있는데 자연 속의 가든이 참 잘 관리돼 있어서 이곳저곳 피어있는 꽃과 나무들을 한참 들여다보게 되고 작지 않은 크기의 연못가에 마련된 바에서 테이스팅을 하다 보면 어딘가 숲속 리조트에 온 느낌도 들고 누군가의 정원에 있는 느낌도 듭니다. 파르니엔테 안쪽 셀러 모습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나파밸리에서 와이너리 투어를 하면 테이스팅하기 전 이런 셀러 투어가 당연히 함께 있었지만 2020년 팬데믹 후에는 많은 와이너리들에서 셀러 투어를 하지 않고 테이스팅 프로그램만 운영하는 경우가 더 많아진 듯 합니다. 특히 추수가 끝나고 발효가 시작된 10월에서 11월 초 이때는 와인이 만들어지고 있는 이 향이 너무나 좋아서 영상에 이 향도 담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싶을 정도입니다. 이곳은 테이스팅 룸입니다. 여기서 보이는 나파밸리의 탁 트인 풍경은 산 쪽에 자리한 와인 산지 풍경과는 또 다른 넓고 시원한 느낌을 주죠. 건너편에 보이는 산맥은 나파밸리 동쪽으로 자리한 베카 산맥이고 파르니엔테는 나파밸리 서쪽에 있습니다. 아름다운 뷰와 함께 파르니엔테의 샤르도네, 까베르네 소비뇽, 피노누아, 레일 하비스트 디저트 와인 이렇게 5가지 와인을 즐겁게 테이스팅했습니다. 파르니엔테 옆에 자리한 저 언덕 위쪽 나무에 가려진 곳이 나파밸리의 한란 에스테이트이고 건너편은 한란의 프라몬토리가 있는 곳입니다. 파르니엔테가 안델센 동화를 연상시키는 곳이라면 그림 형제 동화들인 백설공주, 헨젤과 그레텔 같은 동화를 연상시키는 와이너리가 있습니다. 나파밸리의 스테이크 슬립 산지에 자리한 키오테 와이너리입니다. 와이너리가 나무에 가려져 있어서 멀리서 보면 이곳에 건물이 있는지 모를 정도인데 이곳도 들어가는 길이 참 예쁘죠? 역시 가을빛으로 물드는 나무들이 있어서 가을에 오면 더 예쁜 곳입니다. 화면 왼쪽으로는 얼마 전 신세계가 인수했다는 쉐이퍼 비냐르즈가 자리해 있습니다. 포도밭을 지나 자그마한 가든과 작은 오솔길이 끝나는 곳에 키오테 와이너리 건물이 있는데 요즘 지어지는 천장 높고 네모 반듯한 현대식 건물들과는 많이 다르죠. 모두 곡선만 사용했다는 이 건물의 라인을 보면 동화 속 집 같기도 하고 전체적인 색감은 구스타프 클림트가 연상되기도 하는데 이 독특한 건물을 디자인한 사람은 건축가가 아닌 오스트리아 아티스트 훈덜바서라는 분으로 1980년대 당시 이곳의 소유주는 직선이 사용되지 않는 독특한 건축 디자인을 원했는데 훈덜바서의 건축물들의 감명을 받아서 그에게 디자인을 의뢰했다고 합니다.
훈덜바서는 화가이자 건축 디자이너였지만 엔지니어가 아니었기 때문에 건축물을 디자인할 때 이렇게 그림 그리듯 상상을 모형으로 만들고 이 모형을 토대로 건축 엔지니어와 협업해서 실제 건물로 구현하는 작업을 했다고 하는데 그렇게 실제화된 그의 건축물들이 세계 곳곳에 남아있고 키오테 와이너리는 미국에 있는 그의 유일한 작품이라고 합니다. 이곳은 키오테의 포도밭입니다. 친환경 농법으로 재배되는 이 포도밭에는 까베르네 소비뇽, 말백, 프티시라 등이 자라고 있고 키오테는 해마다 생산량은 다르지만 약 80톤에서 100톤 정도의 포도를 추수하고 3,000에서 3,500케이스의 와인을 100% 에스테이 포도들로만 생산하는 부티크 와이너리입니다. 이때는 발효가 시작됐던 시기라 발효실 쪽에서 풍겨나오는 그 향이 어찌나 좋은지 할 수 있다면 담아오고 싶을 정도였습니다. 앞에 보이는 저 레드색 통은 이들의 프티시라 100% 로제 와인 생산에 사용되는 블레더 프레스이고 왼쪽에 있는 기계는 포도를 추수해서 가지를 떼고 포도알을 선별하는 기계인데 이미 포도들이 다 발효에 들어간 상태라 마지막 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발효실은 오크통에 숙성시킬 와인들을 담기 전까지 발효가 진행되는 곳으로 포도액과 포도 껍질을 계속 섞어주는 등 작업이 계속돼야 하는 곳인데 스테인리스 통들은 과일향을 더 유지하기 위해서 사용하고 콘크리트 통은 약간의 공기가 통할 수 있기 때문에 주로 타닌이 높은 포도들을 산소에 약간 닿게 해서 타닌을 좀 더 부드럽게 해주기 위해 사용합니다. 이곳은 숙성실, 셀러룸입니다. 키오테에선 대부분 뉴 프렌치 오크통을 사용하고 있고 와인 캐릭터에 따라 조금씩 다른 크기의 우드통에서 숙성되는데 이 스테인리스 케그통들은 우드통 안에 와인이 너무 줄어들지 않도록 조금씩 채워 넣는 데 사용되는 와인 저장통입니다. 키오테에선 까베르네 소비뇽과 프티시라 와인이 거의 반반 정도 생산되는데 블렌드도 있지만 100% 까베르네, 100% 프티시라가 있어서 프티시라 품종의 캐릭터인 풀바디, 높은 타닌, 과일향, 스모키한 향을 이해하기 좋은 와인들로 플래그십 와인인 헬멧 오브 맘브리노 까베르네는 100% 까베르네인 게 믿기지 않을 정도로 아주 부드러운 타닌의 우수한 와인이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소개할 곳은 동화보다는 왠지 오래된 흑백 영화나 영화 세트장을 연상시키는 와이너리로 나파밸리 러더폴드 마을에 자리한 잉글루크입니다. 이곳은 오래전 공포영화인 드라큘라를 만들었던 코폴라 감독이 소유한 곳이어서인지 아니면 1800년대 말에 설립된 오래된 와이너리여서인지 뭔가 으스스하면서 좀 슬픔도 느껴지는 흑백 영화 세트장 같은 곳으로 이곳도 어느 계절이나 다 좋지만 가을에 오면 더 예뻐서 들어오는 입구도 넓은 포도밭 풍경도 다 아름다운데 잉글루크처럼 나파밸리 아주 초기에 설립된 와이너리들은 최근 생긴 와이너리들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상당히 넓은 면적에 자리해 있어서 펼쳐지는 뷰도 시원하고 워낙 넓다 보니 둘러볼 때 편안함도 있습니다. 이곳에선 투어를 해도 물론 좋지만 아직 춥지는 않은 시기라 예약할 때 비스트로 프로그램만 예약해서 간단한 스낵이나 커피 또는 마음에 드는 와인 한 잔 주문해서 와이너리 건물 가득한 오래된 담쟁이 덩굴이 있는 앞마당의 카페 공간에서 즐겨도 참 좋습니다. 잉글루크에선 약간의 화이트 와인과 함께 역시 까베르네 소비뇽을 주로 생산하는데 플래그십 와인은 루비콘으로 잉글루크가 자리한 러더폴드 마을 까베르네에는 더스티한 향이 담겨 있고 그것이 러더폴드 까베르네의 차이점이자 매력이라고 하는데 루비콘을 시음하면 과일향과 함께 그 더스티한 향이 감지됩니다. 이렇게 잉글루크에서 와인을 음미하면서 이 공간을 느껴보면 어떤 한 건물이나 장소가 오래될수록 그곳이 가진 시간의 가치가 참 소중하다는 생각을 다시 하게 됩니다. 이번 시간엔 나파밸리에 자리한 동화 속 영화 속 배경 같은 와이너리 3곳을 소개했는데 10월의 나파밸리 가을 햇살과 바람을 느낄 수 있는 좋은 시간이셨길 바랍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